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7가지 분석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 제가 이따가 저녁 때 NBA 분석 방송은 영상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경기들은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고 휴방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빠르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잘 들어주시고 저의 분석과 형님들의 이제 분석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소노와 KT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아마 소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소노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요. 최근 5경기 중에 4승 1패 흐름에다가 직전 KCC를 만나서도 95대 89, 6점 차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소노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외곽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는 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은 이번 시즌 소노가 경기당 득점이 77.68득점, 리그 전체 6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9.96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근데 최근에 득점력이 되게 좋아요. 평균 득점이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8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를 점점 많이 가져가고 있고 성공률이 같이 동반이 되는 구간. 그래서 시즌 평균 3점 성공률이 29.01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33.73까지 화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게다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더욱더 외곽이 잘 터져준다는 이런 강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KT가 사실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이 많이 증가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실점이 79실점까지 또 많이 증가해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80득점 이상 오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굴랑안이라든지 하윤기라든지 시즌 아웃이 된 이후에 점점 하향 곡선. 이거 사실 용병발로 조금 버텼던 부분도 존재하는데 최근에 데릭 윌리엄스에 대한 슛감 자체도 컨디션 자체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최근에 소노가 포스에서의 수비가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디우스를 데려오면서 이제 포스에서의 이제 그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스아웃이라든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소노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노의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노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안양 정관장이랑 KCC 경기 살펴볼게요. 정관장 KCC. 자, 정관장이 직전 이제 모비스를 만나서 88대 73, 15점 차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오브라이언트가 그때 당시에 23득점, 스코어 리더 역할을 해줬었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성현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20득점을 올려주면서 피드골 확률이 77.8%,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팀 야투는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매치업 상대 KCC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큰 약점이 수비거든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오늘 정관장이 직전 경기에서 터져줬었던 야투가 오늘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75점 이상, 80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K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실점에 대한 억제.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83.53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6.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89.2 실점까지 실점률이 증가하는 추세. 결국에 KCC가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점을 억제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화력으로 이거를 메꿔줬을 때 더 나은 화력으로 이거를 이제 이겨냈을 때의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KCC가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는 팀 야투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최근 경기에서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정관장이가 이제 뭐 박지훈, 문유현, 박정웅, 아반도 백코트에서의 탄탄한 뎁스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레벨 뺏는 수비 이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정관장이가 최대한 긴 볼 소요 시간을 가져가면서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KCC 승이라 아니 정관장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서울 삼성, 그 다음에 원주 D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최근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최근 5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몇 승 몇 패? 1승 4패로 좀 많이 부진하고요. 원정팀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4승 1패죠? 흐름이 정반대인 그런 팀들이죠. 근데 이제 삼성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단은 니콜슨이가 직전 경기 결장을 했었습니다. 손목 염좌로 인해서 조금 이탈이 되었었고요. 오늘 경기 과연 출전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이런 손목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 감각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팀인데 최근 5경기에 있어서는 91실점까지 실점률이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 2점 라인 수비는 뭐 칸터가 나오든지 니콜슨이 나오든지 거의 뭐 자동문 수준이고요. 박스아웃도 안 되고 있고 제공권도 싹 다 뺏기고 있고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이. 자, 반면에 원정팀 DB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 옵션이 알바노와 앨런슨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위치 해주면서 삼성의 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포스트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은 편이고 성공률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유투도 또 많이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DB가 마지막 경기가 언제였죠? 2월 1일날 마지막 경기 가져갔었습니다. 이때 경기 취한 이후에 5일 동안 또 재정비할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주전 의존도가 높은 DB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꿀 휴식을 취하고 왔죠. 5일이라는 이런 휴식 기간이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DB가 오늘 삼성과의 경기를 치른 이후에 내일 백투백으로 SK전이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DB는 주전 자원들에 대한 출전 시간을 아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줄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일단은 DB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7.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핸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핸디입니다. 7.5라고 한다면 사실 부담이 되고, 사실 뭐 DB가 백투백 일정이 없으면 모르겠다만 출전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좀 부담이 돼요. 사실 부담이 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더블 KB에 넘어갈게요. 자, 더블 KBL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썸이랑 하나은행 경기 볼게요. 썸이랑 하나은행. 자, 요 매치업은 홈팀 썸이 최근에 좀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3연패 구간에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원정 3연전이 끝나고 나서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는 했어요. 이번 시즌 썸이 뭐 안혜지라든지 박소희, 그 다음에 박소희, 아니 이소희, 그 다음에 이제 뭐 박혜진이라든지 뭐 김소니아까지 이렇게 득점에 대한 볼륨이 높은 선수들, 고점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인 건 맞습니다. 그런 팀인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전 3승을 만나서 연승이 끊어지고 왔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왜 졌죠?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실책이 17개가 쏟아지면서 게임을 이제 계속해서 끌려다녔었고, 썸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비 스탠스 자체가 약간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증가시켜주고 있고, 뺏는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서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됐었고, 경기를 지고 온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썸이 이제 더 많은 포지션, 템포 푸시 가져가면서 야투일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나아가서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 게임 자체는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썸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12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한이랑 삼성생명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 삼생.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삼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느냐? 지금 홈팀 신한이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4연패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62.6득점에다가 실점이 70.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8.6이 찍힙니다. 동의기간 당연하게도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죠.
사실 루이가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뭐 홍율순이라든지 이두나라든지 성장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뭐 신지연이라든지 신이슬 앞선에서의 이런 친구들은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최희승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천성 시경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코트에서의 실책이 너무 많고 슈터들에 대한 슛감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였죠. 미유키라든지 윤혜빈이 빠져 버리는 상황의 경기였는데 하나를 만나서 74대 54 경기를 압도적으로 잡아왔어요. 잡아내고 왔어요.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뭐였죠?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이제 백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됐습니다. 게임이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에서도 뭐 이해란이라든지 배윤을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공격 조립에 대한 효율도 괜찮게 나왔었고요. 오늘 매치업 상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신한은행이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45.1%. 리그 전체 몇이 5위 수준. 그래서 사실 삼성이 상성에 있어서도 최근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3생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구 넘어갈게요.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공이랑 이제 한국전력 경기 볼게요. 한국전력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그냥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쉽지가 않아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지석이 복귀를 했고요. 이제 아쿼를 이제 이든으로 바꿔주면서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구간. 뭐 실제로 밸런스가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원정팀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이 베논의 컨디션이 최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약점으로 분류가 되던 공격 성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 반대급부로 지금 뭐 블로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디그에 대한 집중력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 팀이 둘 다 이제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범실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구간에서 결국에 이 경기는 이제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항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의 느낌 정도로만 봐줄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합해보면 뭐 항공 승이나 이제 홈에서 역배를 받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만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다만 요 경기 자체에 대한 난이도 자체는 되게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형님들.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정관장이랑 GS 칼텍스 경기 보겠습니다. 정관장, GS 칼텍스. 자, 요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GS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왜 높을 수밖에 없느냐? 정관장이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7연패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이선우라든지 박혜민이라든지 인쿠시라든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에 대한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공격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리시브에 대한 이런 안정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디그도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전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오늘 자네테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네테가 뭐 큰 부상을 당했던 게 아니라 뭐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머리 쪽이 이제 찢어져서 결장이 됐었고 사실 뭐 저는 컨디션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봅니다. 복귀가 됐을 때. 뭐 출전 시간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책에 대한 억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GS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정말 심한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책에 대한 억제, 범실에 대한 억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아요. 이제 실바가 한쪽 날개 맡아주고 반대쪽 날개를 유소연이라든지 레이나의 화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관장 데뷔했을 때 GS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정이라 할지라도 자네테가 복귀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GS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7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저녁 NBA 분석은 아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업로드로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들 하시고 유튜브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마감하겠습니다. 크크디 740428님 추천 감사합니다.